이번 강의에서는 미세조류의 산업적 응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조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미세조류는 바다에 있는 1차 생산자입니다. 식물 플랑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미세조류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종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수백만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미세조류가 1년에 만드는 기초 생산력은 약 200억 톤의 유기물을 바다에서 만듭니다. 이러한 유기물이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기초 생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조류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탄산가스의 약 50%를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산소가 대기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조류는 매우 작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아주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미세조류를 From Microbe to Global, 비록 미생물적인 거지만 지구과학적으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해서 그러한 말을 출격합니다. 미세조류의 연구의 역사는 유럽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1900년대 중반부터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미세조류의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고, 그런데 이 미세조류의 콜렉션, 수집,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배양, 이런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양식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미세조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미세조류 배양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다에는 수백만 종의 미세조류가 섞여 있지만 그 중에는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종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있는 이 많은 미세조류를 한 종 한 종 순수 분리해서 실험실에서, 실내에서 배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조류의 연구는 교육적으로나 아니면은 기초과학의 연구라거나 아니면은 또 산업의 측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세조류의 교육적인 응용은 학생들에게 지구과학적인 생물학의 소재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미세조류의 배양이 중요합니다. 또 미세조류가 기초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순수 기초과학적 연구, 예를 들자면 생활사라거나 아니면 생리라거나 아니면 종간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미세조류를 우리가 배양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환경 독성학 아니면 수질 오염 평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미세조류가 시험 생물로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미세조류의 연구 재료로서 미세조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산업적인 응용의 관점에서는 아주 여러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양식의 종묘 생산, 양식할 때의 먹이 생물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또는 축산, 닭이나 소, 돼지 같은 것을 키울 때 사료원으로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크로렐라 같은 것은 인간의 건강 보조 식품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또 이 미세조류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수를 정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기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도 미세조류가 매우 유익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미세조류에는 기름이,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미세조류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화장품이라거나 아니면은 의약품의 원료로서 매우 넓게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 연구의 목적, 산업적인 목적에서 미세조류의 활용성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있는 다양한 미세조류를 인위적으로 순수 분리해서 순수하게 배양을 하고 이런 것을 수집 배양하는 컬처 콜렉션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립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미세조류를 모든 사람이 다 분리해서 순수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세조류 은행과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분리를 해서 확보를 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교육의 목적, 연구의 목적, 산업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조류 은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중요한 미세조류 은행은 한 4-5군데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유텍스라고 하는 거기에 주로 담수산 미세조류가 한 3,000여 종 있고 또 미국의 노아의 미국의 그 메인주에 거기에 그 비글로 라보라토리 오셔닉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해양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해양 미세조류를 약 한 2,300종 이래 보관하고 배양을 하고 있고 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영국의 CCAP Culture Collection of Algae and Protozoa 이러한 그 미세조류 은행도 세계적인 곳이고 독일의 SAG 쌈능본 알겐 꿀뚜렌 고팅겐 대학에 있는 이러한 미세조류 은행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환경부 산하의 NIES Microbial Culture Collection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y 라고 하는 이 쭈꾸바에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도 약 한 2,200여 종의 미세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95년에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 신소재학과에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 코리아 멀린 마이크로엘지 컬처 센터 이 은행이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199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해서 약 100여 년 정도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는 약 한 2,200종의 미세조류가 확보되어 있어서 외국의 유수한 플랭크톤 은행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은행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세조류를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혜 양식, 바다 양식에서의 먹이 생물로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개류와 같은 것은 여과 섭식 동물이기 때문에 평생을 미세조류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하는 굴이라거나 피조개라거나 고막이라거나 이런 것을 키우려면 양식하려면 미세조류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 그러한 것 말고 산소필 같은 그러한 이 색소 이런 것들은
아주 여러 이 양식 생물의 먹이 생물로서 중요하고, 헤마토코코스 같은 데서 추출한 아스타산신 같은 피그먼트는 연어나 금붕어, 열대어를 양식할 때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양식에서는 미세조류의 배양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양식에서 사용하는 미세조류는 현재 모두 산업화되어 있는, 상업적으로 충분히 발전된 그러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의 사료로서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은 미세조류는 단세포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 미세조류에는 식물성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산 사료의 기름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네데스무스 같은 녹조류, 아니면 스파이루리나 같은 남조류, 이런 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서 축산 사료에 첨가해서 많이 쓰고, 또 듀날리엘라 아니면 아이소크라이시스 같은 이러한 미세조류는 지방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베지터블 오일로서, 식물성 오일로서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의 측면에서 이용하는 이 분야도 현재 충분히 상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미세조류를 농업에서도 많이 쓰는데,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많이 씁니다. 소일 컨디셔너라거나 소일 퍼틸라이저라거나 아니면 식물 성장 호르몬, 이러한 측면에서 미세조류를 상업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폐수 처리, 중금속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제거, 아니면 심지어는 잠수함에서 승무원들이 호흡하고 내보낸 탄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미세조류를 사용을 할 정도로 이와 같은 환경산업에서도 미세조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현재 상업적으로 고부가의 상업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크로렐라 또는 스파이루리나 아니면 크립토모나스, 로도모나스, 듀날리엘라, 아이소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느냐 하면 베타카로테인 같은 이러한 바이타민 소스, 그 다음에 그라이세롤 같은 기름 성분, 그 다음에 DHA, EPA 같은 고도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분야도 충분히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또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로서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됐다기보다는 벤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거나 에탄올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메탄 가스를 만든다거나 또는 미세조류에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바이오 에너지로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현재 충분히 산업화되었다기보다는 아직은 개발 연구 중인 벤처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상업화되어 있지 않고 연구 중인 그러한 분야가 화장품이라거나 아니면 의약품인데, 화장품일 경우에는 충분히 상업화가 되어 있지만 의약품의 원료로서 쓰는 것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추럴 바이타민, 아니면 항생제, 안티바이오틱, 아니면 항바이러스제, 아니면 항암제, 안티캔서, 아니면 항종양제, 이런 것
이러한 질병에 신약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세조류로부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뽑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 분야는 아직은 연구 단계 중이다. 만약에 이 분야가 충분히 개발이 되면 그때 상업적인 시장 규모는 엄청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외에도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왁스를 만든다거나 생계면 활성제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은 독성 물질, 여러 가지 적조생물 같은 데서 많이 만드는 독성 물질들, 이런 독성 물질을 뽑아내서 의약품의 원료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색소 이런 것을 또 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의 상업화에 있어서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이 장점인가 하는 건데, 이 미세조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장이 매우 빠르고 영양가가 좋다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농업의 경작 생물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고, 또 미세조류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100%를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세조류는 이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항상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조류를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어려움, 디스어드밴티지는 첫 번째로 미세조류를 키우는데, 배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추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미세조류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를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미세조류의 종류가 매우 국한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또 큰 단점입니다. 이러한 것 말고도 이러한 미세조류 같은 것은 유전공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마니퓰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이러한 점에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을 통한 산업화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보다 대규모의 그러한 시설과 기술이 개발된다면 미세조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배양이 되고 산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은 말씀드렸듯이 95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국내에서 미세조류를 필요로 하는 교육, 연구, 산업 기관에 분양을 하는데 1년에 약 한 300회, 종류별로는 약 한 400종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약 한 2,200종의 미세조류를 확보하고 있고, 이 미세조류가 필요한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일주일 안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 이 미세조류를 분양받아가는, 활용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기관별로 보면 대학에서 활용하는 게 전체의 약 한 50%, 그 다음에 정부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에서 이용하는 것은 약 18%, 그 다음에 양식업체라거나 산업체라거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은 약 한 22%,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약 한 10%,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의 연구 분야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많은 분야가 해양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분양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는 양식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환경공학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생물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외에도 기계공학이라거나 화학공학이라거나 식품공학이라거나 아니면은 의학학 분야라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바이 미생물 분야라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주된 분야로서는 해양생물학, 양식학, 환경공학, 생물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세조류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다거나 또는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신다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www.kmmcc.re.kr 일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견학을 하시고자 하면은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의 천혜양식실험실 아래에 있는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